안녕하세요. 커피 누리입니다. 오늘은 SCA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어요. 또 SCA 자격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, 그 다음에 제가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, 마지막으로는 SCA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, SCA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해요. 일단 SCA는 커피협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단체이기도 한데,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커피는 아직까지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는 건 없어요. 요즘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SCA나 이탈리안 바리스타 스쿨이라고 해서 IBS, 이 두 가지는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바리스타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한국 바리스타 자격증 1, 2급으로 나눠져 있죠. 이 자격증들은 국내에서만 통용이 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CA나 IBS가 요즘에는 훨씬 더 뜨고 있는 추세인데,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젊은 친구들이 특히 이제 뭐 워킹 홀리데이를 가거나 외국으로 나갈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. 기회도 많고.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자격증을 획득을 하고 가면 국제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활용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SCA라는 것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느냐? 가장 먼저 Introduction to Coffee라고 해서 커피학 개론 과목이 있습니다. 교양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본격적으로 이제 5개의 모듈로 SCA는 나눠져 있어요. 첫 번째가 이제 바리스타고요. 두 번째는 브루잉, 세 번째는 센서리, 네 번째가 그린커피, 다섯 번째가 로스팅이라는 과목입니다. 이 5개의 과목은 다시 3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. 그래서 파운데이션, 인터미디엇, 프로페셔널 이렇게 3가지의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, 이 5개의 과목에 대해서 3가지 단계씩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총 15개의 코스,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커피학 개론, 요거를 포함해서 한 16개 코스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그럼 도대체 바리스타에서 각 단계별로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파운데이션 과정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에스프레소 머신 그리고 그라인더를 작동하는 아주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, 어떻게 해야지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는 단계입니다. 다음으로 이제 인터미디엇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라인더를 조절을 해서 에스프레소의 맛을 좀 변형시키는 방법이라던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마지막으로 프로페셔널 단계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나에게 랜덤한 원두가 주어졌을 때 이 원두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또는 가장 맛있는 레시피를 완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각 단계별로 목표하는 바가 굉장히 뚜렷하죠. 그럼 두 번째, 다음으로는 SCA를 제가 직접 수강을 하고 짧게나마 강사 활동을 하고 다양한 수강생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. 저는 처음에 바리스타 교육 과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바리스타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하고 나니까 에스프레소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갖췄는데, 이 에스프레소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는 내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커피를 즐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.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을 살 수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.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관심이 핸드드립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. 핸드드립에 필요한 장비들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고 나한테 원두만 있으면 언제든지 커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브루잉을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. 바리스타랑 브루잉까지 공부를 하고 나니까 추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문제는 뭐였냐면 맛을 보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거였어요.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맛인지 아니면 이 맛을 고쳐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했고, 그런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센서리 공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센서리까지 하고 나니까 추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가 이해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한 잔의 커피를 완성시키는데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린커피, 생두의 부분과 로스팅에 대해서 내가 지식이 전무하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었고, 이 지식을 내가 꼭 알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린커피랑 로스팅까지 모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이 전체 교육 과정을 들으면서 느꼈던 가장 큰 SCA만의 장점은 교육의 커리큘럼이 모두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검증된 이론들의 토대를 두고 있다라는 거였어요. 접근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또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, 그러면 SCA를 어떻게 또는 어떤 환경에서 들으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
SCA를 수강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카페를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커피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격증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 흐름이 끊기는 게 두려워서 또는 이제 학원의 입장에서 보면 수강생들이 계속 지금 현재 이 학원에서 빨리빨리 다음 단계로 전환이 되어야만 이윤이 창출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챌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파운데이션과 인티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묶어서 들으셔도 좋고 입문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노력만 한다면 편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수준의 자격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프로페셔널 과정을 준비할 때에는 파운데이션과 인티를 수강하셨다면 반드시 이러한 지식들과 내가 여기서 배운 스킬들을 내 몸에 완벽하게 익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렇게 된 이후에 정말 내가 이걸 넘어서 조금 더 깊은 수준의 지식과 스킬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프로페셔널을 수강하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격증도 획득을 하시고 나에게 도움도 되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로는 이 자격증을 획득을 할 때 만약에 여러 개의 과목을 들으시게 된다면 저는 다양한 감독관에게 수강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SCA가 아무리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토대가 탄탄하다라고 하더라도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과학적인 이론과 더불어 자신이 커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은연중에 녹여낼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론적인 토대와 가치관, 가치 판단의 영역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. 그래서 이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통째로 그냥 이게 맞는 거다라고만 인식을 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강사들 또는 다양한 감독관들과 만나보면서 커피에 대한 넓은 견해를 키우는 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제가 SCA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. 커피를 내가 좋아만 한다면, 관심만 있다면 꼭 SCA가 아니어도 커피에 대한 지식을 늘리고 내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커피에 입문하시면서 이 거대한 영역에 약간의 막막함을 느낀다면 내가 좀 더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SCA 과목들을 수강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.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과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커피 누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